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정책론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길잡이 3입니다. 여러분들 1급 사회복지사 문제집 길잡이 3 이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서 강의에서 보셨겠지만 총 11강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문제집 풀이는 이제 제가 1시간마다 한 장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워낙 이제 양이 적은 경우에는 조금 그때 가서 융통성 있게 이제 변경을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1시간별로 1장씩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1장을 보겠는데요. 사회복지 정책의 개요입니다. 이제 첫 장 치고는 내용이 다소 약간 어렵고 출제 빈도도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문제풀이 하기 전에 이제 개요해서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핵심 알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문제풀이가 끝나고 나서 핵심 요약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 곧바로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3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실력 쌓기. 다 펴졌죠. 자, 1번 문제를 보시겠는데, 처음부터 중요하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시간, 첫 문제 치고는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사회복지 정책의 주요 기능 및 효과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문제들이 이제 이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기보다는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모든 문제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적절치 않은 것은 이렇게만 문제가 일관성 있게 나와준다면 우리가 좀 더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뭐인 것은 무엇인가 또는 뭐뭐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섞여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것이, 문제를 잘 읽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아닌 것은 무엇인가? 1. 사회문제 해결, 생존권 보장,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 빈곤함정 제거, 자동 안정화 효과. 자, 사회복지 정책을 했을 때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리고 사회복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통합을 추구하죠. 그리고 사회복지를 통해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면 사회복지가 더 발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정치적으로 안정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사회복지의 카드를 들고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어떤 문제점들, 어떤 사회 문제들, 이런 것들을 경찰력이라든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부드럽게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사회복지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자동 안정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사회복지가 유용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데 경기가 아주 호황일 때, 그럴 때는 보험료 수입을 이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각종 보험이 있겠죠. 쉽게 말해서 국민들로부터 이제 경제가 좀 이제 호황이니까 소득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걷어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듯이 보험료도 많이 걷어들일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경기 과열을 이제 예방할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경기가 불황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이제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때는 이제 급여 수준을 조금 이제 늘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연금을 이만큼만 주던 것을 조금 더 줘서 국민들이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이제 소비를 하게 되니까 전체적인 경기가 돌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자동 안정화 효과가 있는데, 네 번째 보시면 빈곤함정을 제거하는 것이 과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일까? 이것은 반대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이 아니고 사회복지 정책의 역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곤함정, 이것은 다른 말로 이제 빈곤의 덫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회복지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이제 안 좋은 점,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다소 문제 조금 어려웠는데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사회복지정책이 수행하는 사회통합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사회통합. 사회통합은 다른 말로 사회연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자. 장애인도 돕고, 노인도 돕고, 내가 장애인을 도와주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로 이득이 돌아올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 바로 사회통합입니다. 자,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1. 불평등의 수정에 초점을 맞춘다. 예, 불평등의 수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사회통합을 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평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회가 평등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니 우리가 평등하게 해서 서로가 이제 상부상조하고 서로 돕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자라는 것이니까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회 문제를 완화시킨다. 그러니까 사회가 통합이 되면 그 각종 사회 문제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고 또 이제 완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 장애인 등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이것은 그 선별적인 복지죠. 선택적 복지라고 하는데, 사회가 통합이 된다는 이야기는 전체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지 누구만 이득을 본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인 또는 노인 이런 식으로 특정 계층들만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이 가장 거리가 멀겠죠. 그래서 4. 보편적인 가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렇죠. 사회통합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서로 돕자라는 것입니다. 5. 갈등을 조정한다. 사회가 통합이 되면, 하나가 되면 갈등 또는 뭐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조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문제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 문제가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문제를 푸신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3번. 사회복지 정책이 발생시킬 수 있는 역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 저축률을 낮춘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정책이 안 좋은 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는 사회복지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축률을 낮춘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중에서도 국민연금 뭐 이런 것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저축을 안 해도 되는 분위기를 조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예, 이것도 이제 역기능 중 하나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 근로의욕을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제 먹여 살려주니까 뭐 복지국가, 뭐 스웨덴 같은 나라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거기는 이제 그렇게 꾀병 환자가 많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긴다. 네 번째, 자리부지를 낮춘다. 뭐 다 같은 맥락이죠. 다섯 번째, 복지 종속을 벗어나게 한다. 복지 종속에 빠지는 것이지 벗어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너무 확대시키면 사람들이 이제 복지에 이렇게 애속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이지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는 것입니다.